끝나고 아 이러면서 옆에 켜놓은 제 화면을 봤는데 아직도 안녕 안녕 잘 자라고 치고 있는 제 팬분들이 계신 거예요. 한 번씩 검은 화면에 비친 내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꺼진 창에 내게 인사를 건네는 네 모습에 눈물이 뚝 가슴이 쿵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방금 얘기한 네네, 그 그거에서 이야기예요. 온 거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숱한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채널을 찾아서 참 구독을 추천드리는 시대의 나우 구독 중 이희대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정찬웅 대표님과 만나서 국내 대표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표님한테 제 칼럼으로 소개하고 싶은 아프리카TV BJ분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죠. 자, 개성 있고 멋진 많은 BJ분들을 추천 주셨지만 칼럼니스트가 실제 구독 중인 크리에이터분만을 소개드린다는 희대의 나우 구독 중 철칙에 따라서 제가 애청하는 채널의 주인공으로 오늘 만나 뵙게 될 분은 음악 BJ 뮤직 크리에이터 주영스트 님입니다. 실제 음악 하시는 크리에이터분 처음 뵙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영광입니다. 매우 영광입니다. 네네, 제가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영스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BJ 주영스트, 그리고 파페라 가수 셀리아킴, 그리고 주영스트 컴퍼니의 대표인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라이브 방송 아프리카TV로 하시는 네네네. 바로 그 모든 장비랑 세팅 같은 게 갖춰진 그런 자리인 맞-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장비로 음악 하시는 분이시라 궁금해가지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좀 단촐해 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음. 제 장비 자체가 고가의 장비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조금 가성비를 잘 갖춘,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실 분들에게 되게 기본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오히려 소개하기에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굳이 막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안 나왔을 때 너무 아까운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기 때문에 네모난 걸 이렇게 하나 놓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조명을 주지 않을까? 뭐 하나로도 좀 값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명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링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둘이서 방송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안에 지금 두 개를 보조, 놓으신 거구나. 보조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방송 하실 때 USB 마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USB 네. 형태로 꼽는 것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인데 그 컨덴서 마이크는 무조건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네. 자체로 수음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얘는 이 중간에 요런 기기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 그쵸. 근데 이 제품도 사실 국민템이에요. 인터넷 방송계 약간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간 아이템으로 저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 인터페이스, 컴퓨터 이렇게 셋이 궁합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은근히 둘이 나오는데도 화질이 상당히 좋은 요 카메라도 궁금한데? 네. 이 캠 같은 경우에도 웹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웹캠이. 근데 제일 많이 쓰시는 제품보다 얘는 조금 윗단계예요. 로지텍이라고 써있긴 네, 하네요 여기. 맞아요. 로지텍의 C920 제품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브리오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특성상 조금 노란기가 많아서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요런 촬영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일단 해상도가 높죠. 사무실에서 이런 촬영을 할 때 유튜브 커버 촬영이나 등등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유튜브 커버 촬영도 네. 저걸로 하세요? 네네네. 저는 커버 촬영을 정말? 처음부터 이제 계속 캠으로만 해왔었어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TV에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전용 무슨 뭐 그런 공간이 있는 건가 막 이런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 집에서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뭐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자택에서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음악은 특히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방음 관련 소음 관련 문제가 엄청 나고, 심지어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예. 게임을 하다가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게 민원이 어떻게 보면 노래하시는 분들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지르는 민원에 대해서 일단은 집에서 시작은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막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눈치껏 조금 해본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조금 일찍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우리 주영스트님 그러면 처음에는 집에서 하셨을 때 네네. 부모님이 좀 뭐하냐 뭐 이런 얘기
얘기 안 했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음. 저를 조금 제가 어떤 걸 하든 되게 재밌어 해주시고 좀 그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도 막 그냥 문 살짝 열고 막 과일 같은 거 넣어주시고 오히려? 네네네 그런 식이었고 제가 아는 또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의 마찰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싫다고 말을 못 하시는데 어쨌든 잠자는 시간에 저녁 시간대 방송하게 되면은 숙면을 또 못 취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나와 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렵죠. 막 그리고 보면은 비밀로 하고 방송을 하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아직까지도 조금은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방송하죠? 가수죠?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별로 네. 없죠. 공연하지. 버스킹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음원 제작하고 아프리카 TV 이런 데 행사 사회도 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회사를 만든다라는 거는 또 혼자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궁금해가지고 회사 만드는 거 계기가 좀 다른 이제 뭐 크리에이터 분들은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되면 제가 지금 추구하는 음악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원하는 그런 뭔가 영한 느낌을 그때 못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미래에 뭘 하지? 이렇게 살다가 난 뭘 하지? 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후학 양성을 위해서 그 나이 때 회사를 네. 만들었다? 네네. 나중에 제가 누군가를 키울 때 뭔가 더 배경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성악을 전공했으면 졸업하고 유학을 간다거나 대학원을 간다거나. 많이 그렇지. 네, 좀 그게 좀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평생 클래식을 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선생님 저는 진짜 이렇게 졸업하면 안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럼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해서 막 가요를 고르다가 가요는 좀 아닌데 디즈니 음악을 좀 고르다가 이것도 좀 아닌데 하다가 뮤지컬 곡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사실 성악가 분들이고 교수님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존재잖아요. 근데 교수님 거기서 되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불러봐 했는데 야 너 이거 참 잘한다. 너 파페라 하면 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행사계에서 파페라를 하려면 대부분 학연 지연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선배가 후배한테 공연의 기회를 주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 난 그런 거는 사실은 네, 지금 난 인프라가 뭐지? 없는데. 난 없는데? 난 그럼 누가 도와줘? 했을 때 친구가 야 그냥 너 심심하니까 인터넷 방송이나 해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인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교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셀리아킴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면 주영스트가 셀리아킴의 서포터가 돼주는 거죠. 말하자면 저 스스로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저의 모든 공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인터넷 방송에서 오셨던 분들 또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인 거죠. 지금 방금 얘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1인 방송인 주영스트가 네. 가수 셀리아 킴의 지원군이 되는 거죠. 파트. 네네네네. 그렇구나. 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던 걸로는 몰랐네. 나중에 가서는 정말 파페라 공연을 기획자로서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가 최종 꿈인 거죠 말하자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뻔히 알거든요. 네. 저거 분명히 고생할 거야 뭐 이런 거 알거든. 근데 그거를 또 밀어주셨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엄청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완전 자수성가의 표본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영스트에게 아버지란 이러면 닮고 싶은 사업가. 제가 어떤 사업, 뭐 쇼핑몰이면 쇼핑몰, 카페면 카페 이런 아까 거 좀 밀어주는 분위기. 네, 어떤 거든 응원해 주시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단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막 해주시는 건 아니죠. 요거는 제 힘으로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믿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전을 할 때 있어서 용기가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뮤소. 네. 아뮤소도 회차로 45회. 맞습니다. 내일이죠. 근데 이거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MC 보고 계시죠? 네네네. 아프리카 TV판 전국 노래자랑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이게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뮤지션을 소개합니다라는 공식 방송이에요. 그래서 많은 음악 BJ 분들이죠,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오셔서 무대를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BJ 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수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음방의 어머니라는 말 자체를 만든 게 아뮤소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뮤소를 하면서 많은 BJ들이 나왔고 음악 BJ가 조금 더 어필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했을 때 그나마 제 올해 해본 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방송 1인 미디어지만 내 방송만 잘 되자 라기보다는 우리 음악 방송이 잘 되자가 제 목표인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케이블 방송도 하잖아. 네 맞습니다. 아뮤소도 또 나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연예인이시네. 감사합니다. 듀엣 노래방 그리고 듀엣 가요제, 네. 라켓스, 싱프 설명을 좀 하나씩 해보실 수 있을까요? 듀엣 노래방 최근에 듀엣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네. 아프리카 TV 시스템 중에 VR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VR에 음악 BJ 분들이 노래를 듀엣 버전을 이제 예를 들어 남녀 듀엣이면 남자 파트를 남자 BJ 분이 불러놓은 거죠. 그럼 VR 기기를 착용하고 VR 어플을 까시면 거기서 그 분과 실제로 만나서 듀엣하는 느낌으로 노래방을 즐기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듀엣 가요제는 BJ 영민님과 제가 같이 한 듀엣 가요제라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인 컨텐츠예요. 그거 근데- 원래 개인 콘텐츠였나? 네, 개인 컨텐츠인데 규모 자체가 아프리카 TV에서 아주 지원을 잘해주시기 난 때문에 그게 공식인 줄 네, 알았어. 먼저 그 공식 방송 카메라들이 다 네. 오고 스튜디오 콘서트 홀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 주시는 게 컨텐츠 지원 세트를 지원해 보았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라켓스는 갔다 오신 거. 네, 알죠. 서수길 대표님, 정창용 대표님이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서수길 대표님의 닉네임이 케빈이에요. 케빈이 하는 공식 방송인 거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BJ 케빈으로서 음악 BJ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장르를 정해요. 그래서 그 장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이런 공식 방송이죠. 사실 아뮤소보다 조금 더 버스킹화된 느낌이더라고요. 저 싱프는 사회를 보시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나름 아프리카가 밀고 있던데? 네, 싱어 프로젝트라고 일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서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경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경연이 되게 많아요. 음악 BJ들끼리 많더라.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뭐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트로트의 밤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컨텐츠들도 엄청 다양해요. 엄청 많더라. 네. 진짜. 그만큼 아프리카 TV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거 별로야 이러면 못 하잖아요. 기죽어서. 근데 사실 뭐든지 다 오케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들어가면 랭킹을 이제 장르별로 해놨잖아요. 네네네. 음악 랭킹에 들어가 보니까 40 몇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던데? 네. 네?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은 같은 플랫폼 안에서 같은 장르로 경쟁하는 경쟁자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사실 옛날에는 순위에 엄청 목숨 걸었어요. 어. 이제 무조건 5등 안에는 들어야 되고 막 진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방송에 우여곡절이 되게 약간 폭이 엄청 크게 많이 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무너질 때 제가 무너져 보니 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경쟁의식 느끼고 이런 시간들이 결국에 저를 깎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내 거를 잘 지켜내자. 내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순위는 많이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순위는 살짝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말하자면 자존감이 그것 때문에 떨어질 바에는 그냥 그거 없이 자존감 올라간 상태로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스스로 약간 슬럼프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BJ나 네. 뭐 이제 뮤직 크리에이터 한테의 그런 슬럼프라고 하는 건 네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반응, 리액션이나 뭐 아니면 봐주시는 사람의 수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약간 지치는 것 자체인가요? 이게 방송을 진행할 때 생방송이잖아요. 그럼 채팅창이 막 또로로또로 올라가요. 근데 그러다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갑자기 이 화면 속에 저만 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오는 공허함이 그래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오, 약간-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갑자기 막 원래 제 이 공간에 혼자서 방송을 하지만 오. 막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졌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까 그건 진짜? 되게 갑자기 공허함, 모든 게 다 사라진 느낌? 모든 게 갑자기 깜깜해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상대적 외로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맨 마지막에
방송합니다 하고 딱 끈 다음 그때 밀려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야. 이거는 좀 BJ분들끼리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오. 꼭 시청자가 적다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 지점이 시청자가 많이 줄었구나를 느꼈을 때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공허함이 굉장히 외롭고 갑자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외로운 사람인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또 좀 약간 좀 좋아졌고요? 네, 19년도 초반에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오우야.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고 와. 도대체 앞으로 저는 항상 미래에 뭐 이럴 거야 나는 맞아. 이게 저는 그래 강한 사람인데 보이는데요. 그 순간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쯤 그 시기에. 그래서 그런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제가 그걸 극복을 어떻게 했냐면 극복도 같은 의미로 극복을 했어요. 이게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딜레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제가 있죠, 있죠, 말했을 때 바로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화면이 꺼졌지만 그분들은 아직 채팅을 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날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가 몇 년간 그때 19년도 초반에 힘들었을 때 방송 끝나고 이러면서 옆에 켜놓은 제 화면을 봤는데 아직도 안녕 안녕 잘 자라고 치고 있는 제 팬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쪽에선 방송을 끝내서 버튼을 눌렀지만 이쪽에서 딜레이 때문에. 오.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다고 우울함에 빠진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적든 많든 이 사람들은 날 사랑해주고 있었구나를 좀 알았어요. 갑자기 왔어요. 오. 네네네. 묘한 순간이네. 네, 근데 갑자기 그게 평소에는 그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외로움을 느끼고 나니 그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자작곡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목 자체도 포스트예요. 편지죠. 그리고 가로치고 for 스트예요. 제가 이제 주형 스트기 때문에 저의 팬분들을 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for 스트 해가지고 이제 내용 그 가사 중에 한 번씩 검은 화면에 비친 내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꺼진 창에 내게 인사를 건네는 네 모습에 눈물이 뚝 가슴이 쿵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방금 얘기한 네네 그 그거에서 이야기예요. 온 거네. 네네네. 자, 파페라 가수, 뮤직 크리에이터, 음악 프로그램 사회자, 공연, 버스킹, 음원 제작, 회사 대표. 자,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사는지 궁금한. 자, 1인 다역의 주영 스티님과의 인터뷰. 자, 인터뷰도 역시 시간이 모자랐는데요. 다음 편에 곧 이어집니다.